어, 네. 오늘은 이제 2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내용은 이제 노말 서브 그룹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그, 노말 서브 그룹이 저는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이번 주 동안 했었냐면요. 그냥 이게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 게 일단 가장, 그러니까 심적으로 이게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다시 정리해보는 방식으로 좀 해보면서 참고를 하는 방식으로 좀 했어요. 이게 좀 친숙해지도록. 그래서 맨 처음 내용이 이제 그러니까 노말 서브 그룹이 결국에 이제 가장 초보적으로 어떤 이유로 이게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여기 결국 식스 말씀을 어, 네. 그, 알겠다. 네네. 결국에는 어떤 그러니까 이제 이 G 모듈러 H라고도 하면서 뭐 G 코오션트 H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코오션트 셋을 코오션트 셋인데 저거를 그룹으로서 그러니까 코오션트 그룹으로서 어떤 웰 디파인 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서브 그룹을 노멀 서브 그룹이라고 그런 어떤 당위성을 꺼내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그 되게 초보적인 어떤 이야기인 건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조금 저는 이제 대수학에서 아직까지는 좀 계속 해결이 되지 않는 어떤 마인드가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어떤 추상화에 대한 당위성들을 느끼지 않고 뭔가 처음에 접하다 보니까 그게 뭔가 공감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결국에 그러니까 어떤 미적분과 선형대수에서 코오션트 그룹이라는 게 내가 그런 어떤 거를 어떤 관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미적분과 선형대수에서 어떤 코오션트 셋과 코오션트 그룹을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되지라는 포인트는 해결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당위성을 찾아 그런 당위성으로부터 시작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떤 레퍼런스들을 뒤지다 보니까 그 어떤 코오션트 그룹 그러니까 노멀 서브 그룹으로서 어떤 그룹을 이 파티션 했을 때 나타나는 그 코오션트 셋에 대한 어떤 그 선형대 수학에 대한 어떤 예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 거기에 대한 서브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 둘은 사실은 덧셈에 대한 아벨리안 그룹이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벨리안 그룹이 확립을 하면 어떤 노멀 서브 스페이스가 노멀 서브 그룹인 거는 맞으니까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 V를 아벨리안 그룹으로 보고 덧셈에 대한 아벨리안 그룹으로 보고 근데 물론 이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도 정의를 디테일하게 웰 디파인을 해줘야 되는 문제는 당연히 있지만 그거를 이제 했다 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실질적으로 V를 서브스페이스 W로 어 코오션트 하는 게 그게 또 하나의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 파티션 한 개. 그래서 그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떤 V 오버 W라고 하나요? 그거 자체가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니까 벡터 스페이스니까 그것 또한 어떤 디멘전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디멘전 V 빼기 디멘전 W가 어떤 라그랑지 정리에 의해서 증명이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 좀 구체적으로 관찰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도 정규 부분군, 그러니까 노멀 서브 그룹이 자체가 그렇게 마음의 어떤 직관적으로 확 이렇게 편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노멀 서브 그룹이 도대체 무엇인가? 기호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기호는 이제 HG를 해놓고 그 뭐라 그러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게 도대체 뭐냐라고 그냥 다시 이제 좀 다시 짚어봤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위키피디아에 검색을 했어요. 위키피디아에 검색하니까 어떤 이너 오토몰피즘에 대해서 어떤 오토몰피즘에 대해서 함수를 했을 때 이미지가 자기 자신을 뱉어버리는 어떤 서브그룹이라는 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그러면은 오토몰피즘이 뭐고 이너 오토몰피즘은 뭐냐? 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오토몰피즘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뭐 무슨 몰피즘 하면은 이제 어떤 함수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 함수들인데 오토몰피즘은 특히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셋인 근데 거기에다가 바이젝티브 펑션을 오토몰피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쏘는 어떤 전단사 함수를 오토몰피즘이라고 하고 그래서 특히 이너 오토몰피즘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함수의 어떤 정확한 그 이제 오토몰피즘이라는 건 그 어떤 원소 하나를 딱 픽을 해요. 원소 하나 G를 스몰 G를 딱 픽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이게 이너 오토몰피즘이에요. 그러니까 오토몰피즘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히 저희가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노멀 서브 그룹의 어떤 포인트와 되게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뭔가 좀 추상화가 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노멀 서브 그룹 그러니까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좀 더 훨씬 추상적으로 어떤 이너 오토몰피즘에 대해서 어떤 그 이미지가 자기 자신을 뱉어버리는 서브그룹 그러한 어떤 서브그룹을 말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그 노멀 서브그룹이라는 게 다시 그 정의를 뜯어보면은 어 그쵸 그 얘기를 좀 다시 풀어보면은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을 찾을 수 있어요. 이 포인트는 이 얘기가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쉽게 그 직관적으로 해보니까 좀 한두 번 해보니까 바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으로 뭐 이런 식으로 좀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말 서브 그룹에 대한 정의가 실제로는 제가 저렇게 지금 형광색 펜을 칠한 게 사실은 그 어떤 노말 서브 그룹에 대한 그 정의로서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그것들에 대한 어떤 동치 명제를 또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노멀 서브 그룹에 대한 정의가 원래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이제 코셋이라는 거를 뭐 어떤 관습적으로 레프트 코셋이라고 하냐 라이트 코셋이라고 하냐는 얘기를 좀 구분을 해야겠지만 관습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어떤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지금 제가 방금 위에서 보인 이 문장 이 문장의 필요 충분 조건이 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거와 더불어 필요 충분 조건이 레프트 코셋과 라이트 코셋이 같다라는 것도 필요 충분 조건이 되고 이거를 증명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양방향을 보여야 되는데 그 양방향을 보일 때 쓰이는 근거가 그 밑에 제가 이렇게 근거로 적어놓은 이거를 이제 쓰는데 이거를 해보면 어렵지 않게 되는 걸 관찰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증명에 있어서 막 많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제 한켠에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면은 이게 약간 좀 동치명제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그 그러니까 이제 코오션트 셋 자체를 어떤 그룹 스트럭처를 웰 디파인 할 수 있도록 어떤 해주는 노멀 서브 그룹이라는 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어디에 어떻게 써먹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한 번도 어떤 접해본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낯섦이 있고 그래서 뭐 한 번에 공부가 되지 않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좀 해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음,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긴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좀 어떤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코오션트 그룹, 그러니까 코오션트 셋에서 노멀 서브 그룹을 가져와가지고 어떤 정의된 코오션트 그룹이 도대체 어떤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요긴하게 쓰이는지를 좀 더 공부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고 이게 선형대 수학에서 어떤 그 벡터 스페이스와 서브 스페이스로서
어떤 새로운 또 벡터 스페이스를 추상적인 벡터 스페이스를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디멘전까지도 어떤 정의를 하는 방식을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어떤 디테일들을 좀 더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네. 네. 어,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이기는 합니다. 네. 음,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신 선생님 계시면 해주셔도 되고요. 그, 그 공유해 주실 선생님 계시면 공유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 예시로 들어주신 것 중에서 V를 W로 그 V 코션트 W라는 요거 있잖아요. 아, 네.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조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고 있는데 우리에게 쉬운 예시는 예를 들어서 V가 R2이고 W가 그에 속한 그냥 원점을 지나는 적절한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W가 서브 그룹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 V 코션트 W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어, W에 평행한 직선들이 쭉 나올 것 같거든요. 음, 잠시만요. 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그러니까 V는 그룹이고 W는 V의 서브 그룹인데 네. 지난번에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룹 쿼션트 서브 그룹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잖아요. 랩트 코셋으로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어진 연산은 더하기니까, 벡터의 더하기니까. 그러면 V에 있는 임의의 벡터, 그러니까 화살표랑 W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랑 더해보면은, 그러면은 그 화살표만큼 쉬프트 된 W가 나올 거잖아요. 아, 네네네. 네. 음, 그렇게 따지면 W랑 평행한 여러 직선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맞나요? 맞을까요? 네,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일단 그 어떤 노말 쓰고, 일단 다시 어떤 코오션트 셋이 뭐냐를 좀 따져보면은, 그 코오션트 셋 자체를 이제 서브 그룹으로서 한번 이제 코셋을 정해서 그걸로 파티션을 만드는. 그쵸? 그러면은, 그냥, 그냥 저기 코셋만 하나 생각을 해보자면은, 네네. 지금 여기에서 코셋이라는 거는 지금 이 V에서 아무 벡터나 하나 고른 다음에 그 벡터와 W를 연산한 것들의 집합일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벡터를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잡으면은 여기 혹시 여기다 1,0 그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네. 잠시만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벡터를 우리가 뭐 저기 소문자 V라고 쓰면은 네. 그러면 VW라는 거는 그쵸. 덧셈으로 연산이 되니까, 네, 예, 예, 그쵸. 평이 어떤 이런 식으로 네, 딱 그쵸.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음, 그러면 이 V와 동치 관계에 있는 벡터들이 어떤 벡터들인지도 어느 정도 저게 상상이 되고, 음, 네.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
V 쿼션트 W라는 저 공간, 공간은 이 W와 평행한 R2상의 직선들의 모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음,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이게 왜 1차원이 되는지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기는 하죠. 왜냐하면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 하나만 있으면은 공간이 공간이 정의가 되니까. 사실 뭐 이론 축만 이제 이론 축에서 그렇죠. 그렇죠. 어, 네. 음, 그럴 것 같긴 하네요. 이제 네. 그림 구체적으로 그림이 관찰해. 네. 음,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과연 이렇게 만들어진 V 코션트 W는 노멀 서브 그룹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나요? 이 V 코션트 W가 네, W의 평행한 직선들의 모음일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만들어진 집합? 그러니까 셋 오브 쿼션트 셋이잖아요, 결국은. 음, 그게 과연 다시 말을 다시 할게요. 말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그 셋 오브 쿼션트 셋에 대해서 W가 V의 노멀 서브 그룹일까? 라는 게 궁금해지는 거죠. 노말 서브 그룹 아닌가요? 아벨리안 그룹이니까 네. 사실 아빌리안 그룹이니까 자동으로 되는 건가?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V에서 아무거나 잡고 W에서 아무거나 잡은 다음에 V 더하기 그렇구나. 어차피 없어지는 거니까 상관없구나.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약간 조금 더 헷갈리고 좀 낯설었던 포인트는 여기서 어떤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연산을 또 이제 정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뭐 어떤 식으로 좀 봤던 것 같냐 얼핏 보기에는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약간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이런 연산을 좀 하고 싶은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랑 이게 사실은 결국에는 약간 이게 이제 어떤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할 때 이제 어떻게 웰 디파인이 되어야 된다고 좀 봤냐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감이 하나도 안 오는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벡터 스페이스는 분명히 그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연산도니 그 동등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웰 디파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꼭 덧셈에 대해서 아벨리안 그룹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충분한 거냐 아니면은 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까지 다 되어야지 충분한 필요 조건인 거냐 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지금 위에다가 저 바를 그은 게 네네. 동치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릴레이션은 네. 아까 W, 그러니까 인버스랑 원래랑 더했을 때 W로 가는 그 릴레이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네네네. 지금까지 했던 그것처럼? 네네네. 그쵸. 그래서, 음, 네, 막, 이게, 그, 막 그렇게 중요한 토픽처럼 보, 잘 모르니까 하는 얘기긴 한데요. 선형대수학에서 저 V 슬래시 W, 저 V 코션트 W 라는 거를 어떻게 저게 요긴하게 써먹는 언어인지는 낯설긴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인 건지 아니면 사실 되게 중요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그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까지를 잘 웰디파인 해야 된다라고 어떤 레퍼런스에는 좀 적혀 있긴 했는데요. 직접 해주진 또 않아가지고 그 부분은 좀뭐 게으른 면이 있어가지고 좀 잘 아직까지는 좀 타파를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그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그러니까 요 벡터 스페이스 V가 있고 서브 스페이스 W가 있을 때 네. V 코션트 W가 쟤네들을 다 그룹으로 보면 이제 노멀 서브 그룹이니 W가 노멀 서브 그룹이니까 제가 저 코션트 셋이 그룹이 되는 건 확실하잖아요. 아, 네. 근데 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따- 자연스럽게 따라와서 그냥 무조건 된다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당연히 되는 거지만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맥락인 건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네, 어떤 이런 좀 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가 지금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근데 지금 저희가 V가 어떤 덧셈에 대해서 아벨리안 그룹이고 네, 그리고 W도 어떤 덧셈에 대해서 W라는 것도 덧셈에 대해서 아벨리안 그룹이라는 사실을 보고서 그 다음에 이 W가 아벨리안 그룹이니까 덧셈에 대해서 아벨리안 그룹이니까 노멀 서브 그룹이니까 V 코션트 W가 예를 들어서 그 하나의 어떤 덧셈에 대한 얘가 덧셈에 대한 어떤 아벨리안 그룹이다라는 네, 것까지는 괜찮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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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만약에 얘가 벡터 스페이스까지 되려면은 어떤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까지 잘 웰 디파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네, 여기 이제 1번, 2번에서는 어떤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어떤 3번만을 도출한 건데 네, 네, 4번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저게 어떤 벡터 스페이스면서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V에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에 대해서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얘는 이제 그러니까 군이 아니잖아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아, 네, 네, 네. 분의 연산이 아니죠. 네, 군의 연산이 아닌데 네, 얘를 그러니까 저도 얘가 어떤 지금 포지션에 있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 어떤 그 위상을 갖고서 바라봐야 되는지를 전혀 사실 갈피를 못 잡겠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한 얘기는 사실 이 3번까지만 열심히 얘기를 한 건데, 네, 네, 근데 실제로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벡터 스페이스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네, 그렇다는 경우는 이제 그 V 코션트 W에 대한 어떤 그 원소들 자체가 하나의 이퀴벌런스 클래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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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것들끼리 어떤 그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까지 웰 디파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얘기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독립적으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디파인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약간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냐면, 물론 제가 직접 해본 건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저는 그냥 3번까지 자연스럽게 저희가 배운 것들로 결론이 됐잖아요. 3번까지. 네. 그래서 이런 그룹이 있을 때 V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갖고 왔더니 여기서도 잘 되네. 그러면 얘는 아벨리안 그룹보다 훨씬 좋은 벡터 스페이스구나. 약간 요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나요? 네. 그러면은
일단 3번까지는 잘 됐고, 그럼 이제 요 V 코션스 W가 아벨리안 그룹이라는 것까지 알았는데, 여기서 그냥 벡터 스페이스 V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따갖고 왔더니, 얘가 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도 잘 정의가 되네. 그럼 얘는 아벨리안 그룹보다 훨씬 좋은 벡터 스페이스구나라고 볼, 벡터 스페이스구나라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얘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걔가 아벨리안 그룹인 것까지는 알았고, 그냥 네네.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도 한번 갖고 와 봤더니, 벡터 스페이스까지 되네? 약간 이렇게, 아, 근데 아, 네, 네. 그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네네,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 계속 이제 대수학 이제 군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좀 보통 이제 어떤 계속 했던 얘기들이 사실은 이거 지우겠습니다. 네, 네. 그 계속 해왔던 얘기들이 사실은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일반적인 쥐가 있다. 일반적인 쥐가 있는데 네, 이거를 여기에다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줘가지고 그렇게 만든 어떤 파티션된 코오션트 셋을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쓰나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은데 얘가 얘가 또 군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관건이 뭐였냐면은 여기서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두 원소에 대해서 이게 어떤 군 구조가 잘 보존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스타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군 구조로서 잘 연산이 되느냐가 관건이었고 네네, 그게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조건 동치 관계면은 무조건 되기는 한다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알았지만, 그러니까 그 동치 관계를 이제 어떻게 주겠느냐라는 거에서 동치 관계가 너무 추상적이니까 사실은 얘를 어떤 뭐라고 그러죠? 그 서브 그룹? 노말 서브 그룹? 네. 얘가 그 노멀 서브 그룹이 또 하나의 어떤 동치 관계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얘기에서 이제 견주어 볼 때 그 네네네, 벡터 스페이스로 다시 얘기를 넘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벡터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얘를 데려왔을 때 어떤 어 얘가 벡터 스페이스로서 연산이 잘 된다는 얘기는 XY라고 하겠습니다. 벡터 스페이스로 연산이 잘 된다는 얘기는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네네, 그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과 그 어떤 덧셈에 대해서 어떤 연산이 잘 되냐.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만약에 벡터 스페이스가 그러하다면은 그러면은 이것도 잘 되느냐가 지금 저희가 궁금한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해야 되는 얘기가 그 음, 얘가 이렇게 웰 디파인이 되는 어, 네, 그쵸?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한 요쯤부터 막혔던 것 같아요. 느낌이. 음, 그러니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어떤 포지션에 있는 느낌인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금 뭔가 보이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네네. 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있을 때도, 그러니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적용을 했을 때도 저 그러니까 만약에 A, B를 빼면 저 쓰신 거에서 AX 더하기 BY는 뭐의 원소다 이렇게 했을 때 저 A, B를 빼면 여기까지는 확실히 아는데 저기에 이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까지 들어갔을 때도 저게 잘 되냐를 보이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보여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 아니면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뭔가 좀 와닿지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딱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한 내용은 결국에는 얘가 덧셈에 대해서 아벨리안이고 그리고 얘도 뭐 마찬가지로 아벨리안이고 아이고 왜 아벨리안이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덧셈에 대해서 아벨리안이다 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근, 근데 여기서 생뚱맞게 예를 들어서 얘가 벡터 스페이스다. 그러면은 이제 아벨리안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의 조건은 10가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덧셈과 스칼라곱에 대해서 닫혀 있고 그다음에 뭐 아벨리안 그리고 뭐 그다음에 스칼라곱에 대해서 뭐 분배 법칙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쭉 10개 정도가 있는데 그럼 나머지 몇 개죠? 나머지 4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과 어떤 분배 법칙 등등에 대한 얘기 어떤 네 가지도 부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지 네 가지 조건에 부합하도록 정의를 하는 것인가에서 애초에 여기에 있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같이 이제 정의를 해주면서 끌고 와야 되는 거지. 아니면은 이 아벨리안 그룹인 거를 밝힌 작업과는 별개로 그냥 독립적으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끌고 와야 되는 건지 아, 이거를 모르겠다. 네, 저는 네, 제가 아-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 느낌상에는 네. 후자로 보이는 게 후자의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뭔가 조금 저한테는 제가 먼저 만약 시도를 한다면 그걸 먼저 시도를 할 것 같은데 음, 아직 직접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룹까지 있는 거 했고 아벨리안 그룹 있으니까 원래 갖고 있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잘 적용하면 얘가 벡터 스페이스까지 되겠지. 이런 흐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뭐, 결국에 뭐, 얘가 이제 뭐, 또 그냥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요. 얘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 뭐, 그러니까 뭐, 얘가 라그랑지 정리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근데 얘 근데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디멘전이랑 연결시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얘가 어떤, 얘를,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직 모르는 게 많고. 결국에는 뭐, 어,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그 라그랑지 정리가 네네, 제가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뭐 그룹의 개수랑 그 서브 그룹의 개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아까 말씀하신 내용 듣다 갑자기 문득 떠오른 게 네네. 그 G랑 H는 파이나이트한 수니까 뭐 약수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 네네. 이제 V랑 W는 원소가 엄청 많으니까 무한대잖아요. 네, 무한집합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개수를 뭐 개수고 약수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네. 그냥,
그 잘 된다라고까지는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그 말씀해 주실 때는, 아, 저게 라그랑지 정리가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냥, 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뭔가 제가 알고 있는 생, 걸로는 뭔가 어떻게 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저도 완전 모르 완전 하나도 모르지만 네 그냥 뭐 잘 된다라고만 해서 그 이상 궁금하진 않더라고요. 아, 솔직한 심정으로 별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냥 같이 공유만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냥 가져오긴 했습니다. 네, 아, 그럼 그냥 저거를 라그랑지 정리로 저게 성립을 하는 걸 보일 수 있다. 요 정도인 거지 정확히 어떻게 보이는지까지는. 네네 모르겠습니다. 아, 네. 저도 전혀 감이 안 오네요. 라그랑지 정리. 네, 네. 그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긴 합니다. 또 혹시 코멘트 있으면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면 저 W가 될 수 있는 게,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커널에 해당하는 경우이겠네요. 음, V에서 W로, 그러니까 V에서 뭐, 그 V 다시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가 있다 그러면, 네, 그거에 이제 커널 T는 V에 이제 저건 그 뭐야 서브 스페이스인데 노말도 만족할 거잖아요. 아, 네. 한국어로 하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이 W의 예를 하나 찾자면 이제 커널 T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네. 그 말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참고한 책에서는 나와 있었긴 한데요. 근데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V 해놓고 그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T가 V에서 어떤 V 프라임으로 가고 그리고 W W가 이제 서브스페이스일 때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그래서 뭐 커널 T 또 이제 이것 또한 하나의 그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거 그 맞다고 이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미지 레인지 T라고도 하고 이미지 T라고도 하는데 취업도 벡터 스페이스가 되냐라고 한다면은 결론적으로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사실 얘는 V 프라임의 서브 스페이스잖아요. 그러니까 V 다시로 V 다시를 그뭐 나누는 거로 하겠죠. V가 아니라.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함정이 있는데요. 그 밑에 정의 보면요. 이너 오토몰피즘으로써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T를 정의할 때 V에서 V로 보내는 전단사 함수로서만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닌가요? 잠시만요.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노멀 서브 그룹의 어떤 정의가 이너 오토몰피즘에 대해서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어, 음, 얘가 만약에 이거에서 이렇게 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전단사기는 하죠. 그랬을 때 어, 전단사니까 그쵸 전단사니까 그 만약에 커널 T는 0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커널 T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커널 T에다가 예를 들어서 T를 또 씌우면은 걔는 또 0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서브셋과 그 튀어나온 게 같으니까 그 이너 오토몰피즘에 대해서 저러한 서브그룹인 거를 만족하는 게 커널 T가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성립이 되는데 만약에 그 지금 여기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V에서 V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니까 만약에 만약에 그 여기 안에 있는 어떤 이미지 T 근데 사실은 이미지 T는 여기 있을 거긴 한데 사실은 같은 집합이니까 뭐 여기도 뽑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 잠시만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전단사니까 전단사니까 사실은 얘네가 다 V로서 V로서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TV라는 어떤 이미지 T를 집어넣었을 때 V가 나오니까 이미지 T가 나오니까 그래서 얘도 서브그룹은 맞으니까 네 이것도 만족하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V에다가 커널 T 또는 V에다가 어떤 이미지 T 이것도 다 그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네, 근데 그거는 지금 이 이너 오토모피즘의 경우는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 일반적으로 꼭 그 오토모피즘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V에서 V 다시 서로 다른 벡터 스페이스로 가든지 아니면은 그 뭐 그룹에서도 G에서 뭐 G 다시로 가고 가는데 커널로 가는 그 그룹 호모모피즘의 커널로 G를 코션트 시키면 걔도 노멀 서브그룹이 되니까 예, 음, 그쵸. 꼭 이렇게 오토모피즘의 경우만 들어서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어, 잠시만요. 벡터 스페이스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는 안 될 것 같고, 얘는 이거 하나만 될 것 같긴 한데, 음, 또만 써보그룹. 제가 중간에 좀 놓쳐서 그런데 질문이 뭔가요, 지금? 네, 얘, 그러니까 이제 커널 T도 하나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 그, 이러한, 이러한 리니얼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했을 때, 여기 안에 있는 어떤 그 सब스페이스가 이거도 सब스페이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 또한 하나의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되냐, 코오션트 그룹이 되냐, 코오션트 그룹이고 벡터 스페이스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V 오버 커널 T가 네, 그 벡터 스페이스의 조건을 만족하는가라는 네. 질문인 거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노말 서브그룹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정식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은 이너 오토몰피즘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거를 생각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 어떤 그 V의 커널 T가 잘 정의되고 얘가 벡터 스페이스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 뭐지? 요번 노말 서브 그룹 요번 강의의 그 프로포지션에 하나 보면 네네. 그 파이가 G에서 G 다시로 갈 때 아, 네. 커널 파이가 G의 노말 서브 그룹이라는 프로포지션을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음, G에서 G 프라임. 예, G에서 G 프라임으로 가는 그룹 호모모피즘 파이가 있을 때 네. 예, 이 커널 G 코션트 커널 파이는 예, 커널 파이가 그 뭐야 노말 서브 그룹이니까 예, 음, 커널 파이가 노말 서브 그룹이 된다 이런 이제 프로포지션을 강의 때 설명을 해주셔서 음, 꼭 그 오토모피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 거로 보이잖아요. 음, 그렇군요. 어, 그 부분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한정석 선생님께서 이 노말 서브 그룹을 도대체 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네. 이제 우선 그 컨셉들 H가 서브 그룹이든 서브 그룹이 아니든 간에 쿼션트 그룹을 생각한다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그룹 G가 있는데 얘를 어떤 서브 그룹 H로 쿼션트를 다 이렇게 똑같이 잘라놓으면 H가 비슷한 놈들을 모아놨다는 뜻일 거잖아요. 음, 릴레이션에서 비슷한 놈들 모아놓은 거니까 파티션이 이루어지면 서로 비슷한 놈들끼리 모아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코셋들은. 예. 근데 얘가 비슷하다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비슷한 놈들 가지고 뭔가 그 그룹 연산을 더 하고 싶은데 그렇게 그룹 연산을 뭘 더 하려면 그러려면은 그 연산이 정의돼야 되니 노멀 서브 그룹을 정의를 한다. 이렇게 이것도 좀 껴맞힌 그 느낌은 드는데 예, 그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 주실 때. 저도 그 부분까지는 예, 그렇게 느끼기는 했거든요. 예. 그 되게 비슷한 포인트로서 느끼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이제 편하진 않더라고요. 그 자체가.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룹이 되게 크면 네. 그룹의 원소가 되게 크면 비슷한 놈끼리 묶어서 뭐 한 100개 정도 원소가 되는데 1000개나 얘네들을 쿼션트 그룹을 해가지고 한 10개 갖고 놀 수 있다 그러면은 훨씬 더 그 그룹을 이해하는데 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네. 저희가 그 뭐였죠? 그 케일리 정리인가? 아니 케일리 정리였나요? 그 뭐야 그 모든 어떤 그룹이든 그 시메트릭 그룹의 서브 그룹이다. 그 케일리 정리가 그거죠. 그런데 케일리 정리가 되게 강력한 것 같아도 별로 쓸데없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유가 시메트릭 그룹이 너무 많아서 너무 커서 원소가 기본적으로 원래 그룹 G가 N개면 시메트릭 그룹의 원소는 N 팩토리얼 개니까 갖고 놀기가 너무 힘들어서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네, 정리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예. 음. 일단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요즘 느끼는 건데, 이게 사실 요즘 그런 얘기가 되게
하도잖아요. 그 지식적으로 뭔가 하는 것보다 어떤 그런 사고방식으로서 어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할 필요,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는 이제 그 손영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그런 사고방식으로서 훨씬 더 추상적이고 그리고 용이하고 그 개수를 딱 그 이퀴벌런스 클래스의 개수만을 갖고서 이제 대표적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사고방식들에 대해서만 좀 남겨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퀴벌런스 클래스 이제 얘기 나와서 하나만 더 제가 이 그룹 쪽 와서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룹에서는 이퀴벌런스 클래스들이 전부 다 원소가 같잖아요. 원소의 개수가 코셋들의 원소의 개수가. 근데 원래 이퀴벌런스 클래스는 원소가 같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 맞는 거죠. 아, 예, 네, 그렇죠. 예. 그냥 부분집합 그 파티션만 내놓으면 되니까. 예. 그렇죠. 원래 그 각 파티션들끼리 그 파티션의 그 하나의 셀들은 원소가 같을 필요가 없는데 그룹의 운이 이 그룹 오퍼레이션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예, 그 원소들이 모든 그 코셋의 원소들의 개수가 같아진다는 게 재밌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 어, 제가 생각하기에 그 왜 원소의 개수가 같아질 수밖에 없냐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릴레이션을 정의를 할 때,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면 그 만족해야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사실 이제 그것만 만족하면 그냥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그냥 그 세 개 조건을 만족하는 걸 그냥 준 게 아니라, 어떤 서브 그룹이 있고, 그 서브 그룹으로부터 파생되는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주면 이제 걔네들 그, 그 이퀴벌런스 클래스들의 원소의 개수가 전부 같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한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특별하다는 게 어떤 면 때문에 특별해지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했던 게 그게 특별해지는 이유가 이제 군이라는 놈들이 군 연산자를 가지고 있다. 예, 아, 저는 어떤 점에서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그러니까 그냥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다라고만 하면 세 가지 조건만 만족을 하면 되지만, 저희가 준 특별한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은 서브그룹으로부터 정의가 되는 특별한 애들이기 때문에 이제 원소의 개수가 같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네, 군에서는 릴레이션을 주면 네.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주면 그게 이제 코셋이 된다. 그리고 어, 또 코셋이 있으면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다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게 그, 그 if and only if로 그때 증명을 한 번 하셨던 것 같거든요. 어, 일단 그냥 뭐- 뭔가 제가 듣기에는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 혹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있다고 반드시 코셋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서브 그룹으로 정의된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있을 때 이제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코셋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단적으로 모든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서브 그룹으로부터 유도를 해낼 수는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딱 줬을 때 그러면 얘랑 동일한 역할을 하는 이퀴벌런스가 그 서브 그룹을 찾아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못 찾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지금 제 생각이고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 증명이 있고 명제가 있다고 하면은 물론 제가 잘못 생각한 거일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네, 확인해 볼 사항인 것 같네요.
네네, 네, 저도 한번 확인해 볼 테니 혹시 알게 되시면 슬랙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좀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기대수 강의 요거보다 뭐, 두세 강의 전? 뭐, 하여튼 이 코셋 나오면서, 잉여류 나오면서 그런 거를 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서 드린 아, 말씀이었는데, 네네. 예, 강의에 있었던 것 같아서, 예, 정확히 어디다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네. 네네. 근데 아무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준다고 그게 그 코셋이 나올 것 같진 않은 게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은 정말 아무렇게나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세 가지 조건만 만족하게 네. 아무렇게나 줄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조건이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 보통 왜 그림들 보면은 그 릴레이션 표시할 때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자기 자신은 항상 자기 자신이 이렇게 화살표 돌아오고, 그 네, 다음에 화살표가 여기에서 하나의 A에서 B로 가면 B로서 A로 화살표도 있고, 그 네, 다음에 A, B로 가고 B, C로 가면 A, C로도 가는 화살표가 있다. 이게 네, 전부잖아요. 이퀴밸런스 네, 릴레이션이라는 게. 네. 네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군의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은 뭐 원소가 뭐 10개 있든 20개 있든 내가 임의로 그냥 자, 요거 하나 파티션, 그다음에 요거 3개 파티션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의의 그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에서 코셋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그런 것 같으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영상에 나왔던 대로 그러니까 인버스랑 원래 거랑 곱했을 때 그 원소가 서브 그룹에 들어간다는 조건이 만들어지면은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코셋들이, 그러니까 코셋이라는 게 정의가 되고 코셋들이 원소가 같아진다.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군도 그냥 집합이니까 아무렇게 나눠보면 되니까. 예, 그래서 연산이 그 릴레이션 정의할 때 끼어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 하나 쪽에 그 인버스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 정 선생님 괜찮으시면은 화면 공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쇼, 쇼. 네. 혹시 중간중간에 좀 뭐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뭐든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지지난 시간에 엉뚱한 그림 그렸다가 정정을 바꾸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바꿨습니다. 우선 그 서브그룹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어떤 H가 군 G의 서브그룹이라는 것은 부분 집합이면서 그룹인 것. 그래서 우리가 서브그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H 안에는 당연히 이 군의 항등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H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두 개의 원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G1이랑 G2라는 원소를 상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 둘 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요 릴레이션이 없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G 쿼션트 H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표기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여기 사실은 H는 뭐, 그냥 써야겠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긴 한데, 아무튼 H라는 것이 하나의 그 파티션이 되고, 그러니까 쿼션트 셋이 되고, 그다음에 G1H라는 또 하나의 쿼션트 셋이 생기고, G2H라는 쿼션트 셋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G1H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그 H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앞에다가 G1을 곱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살짝 말장난식으로 바꾸면은
G들인데, 왜냐하면 G1H도 어쨌든 그 그룹의 원소일 테니까 G인데 그게 뭐냐면은 G1H, 그러니까 포섬 H에 대해서 G1H로 표시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거를 반대로 말하면 어떤 G1에 대해서 G1 인버스 곱하기 G를 했을 때 그게 H에 들어가는 모든 G들의 모음을 우리가 G1H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두 가지 표기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릴레이션을 만족하는 원소들의 집합.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그래서 이그녀플이 나왔던 게 그 정수의 집합, 그 다음에 4의 배수의 집합을 하면 여기에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4, 8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4G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뭐 이런 숫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G 쿼션트 4G로 나누면은 0의 동치류, 1의 동치류, 2의 동치류, 3의 동치류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것들, 1인 것들, 2인 것들, 3인 것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 경우에는 이게 되잖아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는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이게 당연한 건 아닌 게 이것도 집합이고, 그죠? 얘도 집합이고. 근데 집합 간의 덧셈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정의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고, 집합 간의 덧셈이라는 것도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일 텐데,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은 이러한 연산이 잘 된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의의 그룹과 임의의 서브 그룹에 대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이러한 그 쿼션트 셋 간의 연산이 잘 정의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럴 리라는 보장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궁금하잖아요. 언제 이것이 그룹이 되는지. 그죠? G 쿼션트 H가 언제 그룹이 되는지. 일단 그룹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욕망은 생길 것 같아요. 만약에 G 쿼션트 H가 그룹이라면 그 그룹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게 궁금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룹이라는 것은 이 그룹이 가져야 될 성질들이 있잖아요. 자, 여기 있구나. 이렇게 파티션이 나눠져 있을 때 어떤 하나의 파티션과 다른 파티션을 연산했을 때 그 결과도 여전히 이 파티션 중에 하나여야 하고, 그러니까 연산에 닫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항등원이 존재해서 그 항등원과 하나의 쿼션트 셋을 연산했을 때에는 본인 자신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 항등원을 H로 두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그 서브 그룹으로 두면은 우리가 1만 확인하면은 사실 자연스럽게 성립이 됩니다. 2는. 그리고 여건이 존재해야 되죠. 어떠한, 그러니까 임의의 GH라는 쿼션트 셋에 대해서 여건이 존재해서 둘을 연산했을 때 항등원이 나와야 된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 여건을 G 인버스 H로 정의를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1에 의해서, 사실 1과 2에 의해서이긴 한데 1과 2에 의해서 성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1이 잘 정의되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1이 왜 중요하냐면, 다시 말해서 왜 1이 잘 정의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냐면, 제가 여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가 아까 H라고 제가 쓴 것이었고, 여기가 G1H라고 쓴 것이었고, G2H라고 쓴 것이었어요. H는 하나의 셋이잖아요. 셋이에요. 하나의 셋과 그 다음에 하나의 셋을 H라고 쓰기도 하고, 그 하나의 그 레프레젠터티브로 2를 가져와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2라고 안 써도 되고 H1이라고 써도 되거든요. 이것도 G1이라고 안 쓰고 G1 프라임이라고 써도 돼요. 모두 다 같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번이 잘 정의가 되려면, 잘 정의, well defined 하는 것은, well defined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함수, function, function f is well defined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x1과, 이왕이면 다 쓰는 게 맞겠네.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well defined라는 것은 x1과 x2가 같으면 fx1과 fx2도 같아야 한다는, 이게 well defined의 정의가 되는 거죠. 이게 그 찾아보니까 잘 정의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a분의 b는 a 빼기 b, 이런 식으로. 이게 왜 잘 정의가 안 되냐면은 1분의 2랑 2분의 4랑 같으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well defined 되지 않는 하나의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연산이, 이 쿼션트 셋 간의 연산이 잘 정의가 된다는 것은 어떤 레프리젠테티브를 가지고 와도, 그러니까 G1 동치류에서 G1을 가져오든 G1 프라임을 가져오든, G2의 동치류에서 G2를 가져오든 G2 프라임을 가져오든, 이 네 개가 전부 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이번 영상에서는 그 먼저 프로포지션을 얘기를 하고 그게 왜 참인지를 그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불편했던 게, 그 이렇게 논리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점프를 한 다음에 이걸 앞을 갭을 채우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불편해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등식만 가지고 그 관계를 유도화를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밖에 없는데, 첫 번째, 여기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G1, G2H랑 G1, G2 프라임 H가 같다는 것은 G1, G2와 그다음에 G1, G2 프라임이 관계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관계를 맺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릴레이션의 정의상 G2, 지금 요렇게 온 겁니다. 그 인버스를, 여기에다가 인버스를 붙이니까 이렇게 순서가 뒤집힌 거예요. G2 인버스, G1 인버스,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이렇게 G1, G2 프라임은 H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요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냥 G2 인버스와 G2 프라임이 H에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G2와 G2 프라임이 관계를 맺는다. 근데 이건 사실 우리가 G2랑 G2 프라임이 이미 여기서 이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한 결과예요. 우리가 그 가정에 의해서. 요거를 한번 해봤어요. 주황색 부분. G1, G2 프라임과 G1 프라임 G2가 릴레이션이 있어야 하고요. 요것도 똑같은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G2 프라임의 인버스 G1, G1 프라임 G2 인버스, G2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혹시 너무 빠르거나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G1과 G1 프라임은 서로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H의 원소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봤어요. 여기를 H로 바꾸고 G2 프라임 인버스 H, G2가 H에 들어간다. 여기서 H는 포섬 H. 뭐 H가 대문자 H랑 소문자 H랑 좀 제가 그 구분을 안 하고 쓰긴 하는데 그냥 맥락상 이해를 해주세요. 이것을 이 좀 굉장히 지저분하긴 한데 제 머리로는 이게 좀 더 자연스러워서 이렇게 썼습니다. H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냥 H 프라임 하나 가져올게요. 그럼 포섬 H, H 프라임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G2 프라임을 여기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뭘 곱할 거냐면은 G2의 인버스를 앞에다가 곱할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G2 인버스랑 G2 프라임도 두 개가 릴레이션을 맺고 있기 때문에 H의 원소일 거잖아요. 요게 H의 원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H는 군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을 바꿔버릴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이냐면은 그 앞에 나왔던 요거 G 코션트 H가 그룹이 되기 위해서 만족해야 되는 성질들 중에서 요 첫 번째를 만족한다면 그 어떤 그 두 개의 그 파티션, 두 개의 코션트 셋, 결국은 GU2 하나밖에 안 남았구나. 어떤 쿼션트 셋에서 어떤 원소를 하나 가지고 왔을 때, G2라는 원소를 가지고 왔을 때, 이러한 성질, 그러니까 어떤 H에 대해서 G 인버스 H, G가 H에 들어간다. 이 성질을 만족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순서만 바꾸면은 우리가 G2를 G1으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 되고 두 개 되면은 나머지도 다 될 거라는 해보진 않더라도 어떤 믿음 같은 게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전체에서 어떤 걸 가져와도 이걸 만족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좀 생기죠.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 한 가지 아직 채우지 못한 갭이 있습니다. 포섬 H거든요. 여기 임의의 G를 가지고 오면 어떤 H가 존재해서 G 인버스 HG가 처음 서브 그룹 H에 들어간다. 이게 임의의 H에 대해서도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요거까지만 보면은. 그래서 바꾸고 싶은 거 뭐냐면은 for some H를 for any H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바꿔야지 사실 그 영상에 나온 노멀 서브 그룹이 제대로 유도가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제가 전략을 생각을 해봤냐면 H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G1은 제가 고르기 나름이거든요. 고르기 나름이니까 G1을 고를 수 있는 G1, G1 프라임을 모두 다 골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나오는 모든 H들을 다 모았을 때 그것이 H가 된다는 걸 보이면은 그러면은 for some H가 for any H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H랑 GH랑 원소의 개수가 같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GH의 정의가 뭐냐면은 GH는 요거잖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함수까지 만들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일부러 함수를 좀 만들어 봤어요. 앞에다가 G를 연산하는 어떤 함수를 그러니까 이거는 군의 함수는 아니기는, 군의 함수라고 얘기해도 되나? 일단 G를 G를 연산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E는 G로 갈 거고, H1은 GH1으로 갈 거고, H2는 GH2로 갈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바이젝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GH랑 G의 동치류랑 사실 같은 거잖아요. 그죠? 둘은 같은 건데 그냥 표기만 다르게 할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G는 그냥 G로, GH1은 G 프라임으로, GH2는 G 더블 프라임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 바꾸기를 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H2를 만들고 싶다?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이거랑 이거랑 연산하면 돼요. 그죠? 어떻게 연산하냐면 GH2에 인버스랑 G랑 잠깐만요. 우리가 보이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어, 모든 G를 다 가지고 와서 G 인버스 G 프라임 G랑 G 인버스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쓰니까 좀 잠깐만요. 다시 쓸게요. 어, 우리가 보이고 싶었던 게 뭐냐면
G1 인버스 G2. G1과 G2는 하나의 쿼션트 셋에서 가져온 것. 이렇게 썼을 때 이 집합이 H랑 같아진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H에 있는 모든 원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H가 for H가 아니라 for any H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H2를 만들고 싶으면은 G1을 이걸 고르고 G2를 이걸 고르면 돼요. 그러면 H2 인버스가 되는구나. 어차피 이렇게 하면은 H2 인버스가 되는, 그러면 여기를 인버스로 아웃을 구하면, 갖다 주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 네. H2의 인버스도 어차피 HN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하면은 H2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익스플리트하게 어떤 H의 원소를 만들어내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두 원소를 골라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H를 모두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이 G1과 G2는 임의로 우리가 골랐기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긴 했지만 임의로 골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for 썸이 for any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김민석 선생님. 저 궁금한 게 G1이랑 G1 프라임이랑 릴레이션이 있는 건 알겠는데 G1 인버스랑 G1 프라임이랑 릴레이션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전 슬라이드에서 여기요. 네, 거기서 이제 오른쪽 단락의 두 번째 줄 보면 네, G1의 인버스랑 네, G1의 프라임이 네, H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G1이랑 G1 프라임이랑 릴레이션이 있는 건 저희 그림에 표시해 주셔서 이해가 됐는데 네. G1 인버스랑 G1 프라임도 릴레이션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어, 있죠? G1과 G1 프라임의 릴레이션의 정의가 요거잖아요. 네, 아, 네, 요거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네네. 네. 그래서 H, 네네, 네. 맞습니다. 네네네. 괜찮나요? 네네네네. 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기를 for any로 바꿔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임의의 G랑 임의의 H. 이거 제가 너무 대충 쓰네요. 에 대해서 G 인버스 H, G가 H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유도를 했고, 사실은 영상에는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렇게 써 있기는 한데 임의의 G니까 그냥 G를 고르나 G 인버스를 고르나 똑같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저 마음대로 조금 사기를 좀 쳤습니다. 이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노멀 서브 그룹이라는 것이 정의가 됩니다. 표기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앞에 썼던 그거랑 똑같은데 여기 인버스에 그냥 순서만 바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퍼티 중에서 노멀 서브 그룹이 갖고 있는 프로퍼티 중에서 이런 게 나와요. 이 H라는 서브 그룹에 그러니까 H가 G의 노멀 서브 그룹이라면 레프트 코셋과 라이트 코셋은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렇게 증명을 해봤습니다. 노멀 서브 그룹이라면 이 GH, G 인버스를 하든 G 인버스 HG를 하든 둘 다 H에 들어갈 거잖아요. 요거를 제가 GH는 지금 여기를 이렇게 바꿨어요. 요 G를 여기로 넘겨서 GH랑 그러니까 포썸 H 프라임에 대해서 GH와
H'G가 같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 G를 넘겨서 HG와 GH'이 같다. 포섬 H'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임의의 G랑 임의의 H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GH들을 모은 것, 결국은 이 여기 있는 이 GH들을 모은 것은 결국 이 G 라지 H라는 전체가 만들어질 텐데 그렇게 만들어진 원소는 항상 어떤 H에 대해서 어떤 H'에 대해서 H'G에 들어간다니까 인클루전 관계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반대로 HG를 모두 모은 것이니까 이 라지 HG가 될 텐데 이것은 GH의 부분 집합이 될 거란 말이에요. 둘을 서로가 부분 집합이면 결국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질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연산 표기법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어떤 걸 생각했냐면 이런 걸 생각했어요. G1H라는 것은 모든 H 원소들에 대해서 G1H를 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G1H.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H라는 어떤 서브 그룹이 E 있고 그다음에 H1, H1, H2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G1H는 G1, G1H1, G2H, G2 아니지. G1H2 이런 집합일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G2, G2H1, G2H2 이런 집합일 거란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 표기를 봤을 때 여기에다가 중간에 연산을 한다? 저는 어떤 모습을 생각했냐면 이런 모습을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원소 하나 가져오고 여기에 원소 하나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연산한다. 그런데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왜 튀나? 정의가 이게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었냐면 G1, G2의 H, 즉 G1, G2, H. H는 서브그룹 H의 원소.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해 봤어요. 뭔가 달라질까? 라고, 어, 네네. 네, 만약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어라 했던 부분이 저 그러니까 원래 저희 기존대로 하면은 연산의 결과도 다시 그 G 쿼션트 H 안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요렇게 된 요 녀석은 G 쿼션트 H가 더 이상 아니니까 뭔가 연산에 닫혀 있지가 않게 되니까 뭔가 좀 이상해지지 않을까요? 음, 만약에 H가 노멀 서브그룹이라면, 네, 만약에 노멀 서브그룹이라면,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그냥 이 조건만으로는 이게 G 코션트 H에 들어가지 않을 거란 얘기신 거죠? 그냥 보기에는 그래 보였는데 네네네. 아닐 아닌가? 네, 근데 보기에는 그냥 그래 보입니다. G 쿼션트 H 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러한 정의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어서 이걸 깊이 생각할지 말지를 제가 결정을 아직 못했어요. 제가 저게 왜 안 들어갈 것 같냐면은 네네. 다른 애들은 G1, G2 이렇게 그냥 고정돼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저 H 가운데 H가 껴 있어가지고 G1, H, G2가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저런 뭐 예를 들면 저 G1, H, G2를 뭔가 G의 원소 하나로 쓸 수가 없고 걔가 계속 돌아다닐 것 같아가지고 저 G 쿼션트 H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요? 어떻게 해요? G1, 그러니까 어쨌든 G1하고 G2는 그 G 안에 들어있는 임의의 두 개를 가져온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어쨌든 G의 원소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G의 원소이고 여기에다가 H를 곱한 것들의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가운데 H가 고정돼 있으면 저걸 그냥 G3라고 해가지고 그냥 G의 원소고 그래서 얘는 G3 라지 H라는 코셋이다라고 하면은 make sense가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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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H 따라서 계속 바뀌니까 뭔가 그렇게 이름을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대표하는 G 모 이런 이름을 줄 수가 없이 걔가 막 그러네요. 돌아다니니까 네, 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산에 음, 안 닫혀 있어서 이건 저희가 원하던 그룹의 모습이 아니다. 네,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정확히 안 되는 예시를 딱 하나 들면 좋은데, 저 사실 깊이 생각해 본 건 아니라서 네, 잘 모르겠고요. 사실 이거는 이게 중요한 질문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서, 사실 여기서 좀 클로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퀘스천 2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노멀 서브 그룹의 정의? 프로퍼티가 요거잖아요. G, 임의의 G, 임의의 H에 대해서 G 인버스가 H에 들어간다잖아요. H랑 같다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if, 같다면, 뭔가 더 좋은 성질이 있을까? 좀 궁금했어요, 이거. 네, 김민석 선생님. 어, 만약에 저게 같다고 하면은 그 그냥 그룹 아벨리안 그룹이다라는 얘기랑 똑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G 보내야지. 그러니까 원래 저게 H에 들어가면 H가 이제 노멀 서브 그룹이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이제는 뭐 H가 노멀 서브 그룹인 수준이 아니라 그냥 그룹 G 자체가 아벨리안 그룹이다라는 훨씬 더 강력한 조건을 줄 수 있다는 거가 그냥 바로 눈에 보여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이게, 네. 어, 만약에 이걸 만족하면 H는 아벨리안 그룹이 될 것 같은데, 아, G는 G, 아닌가? G가 아벨리안 그룹이 될 수가 있나요? 아, 아닐 수도 있겠네요. H 안에만 저게 성립을 하니까. 네네. 그렇네요. 그럼 H가 아벨리안 그룹이다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H가 있고, 네, 여기 G1, 여기 G2가 있으면, 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G1H와 HG1이 같고, 그다음에 네, G2H와 HG2가 같다는 건데, 네, 여기에서부터 이게 만들어지는가는 게 궁금한 거잖아요. 네, 네, 네. 아이고, 왜 H1이 아니지 뭐. 내가 뭘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도 아빌리안 그룹을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이거 될 것 같은데요? 되나요? 저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무 네네. H나 다 뽑아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G1H는 HG1 써놓고, 그 밑에는 G2 H 인버스는 H 인버스 G2라고 써놓고, 아, 대각선으로 곱하면은 G1, G2는 G2, G1이 나오네.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G1H 저 줄이랑 대각선으로 연산을 한다고 하면, 네.
G1H, H 인버스 아, G2는 G2H 인버스 H G1에서 G1 G2는 G2 G1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네. 근데 이거 신기하네. 이게 됐네. 맞는 거죠? 잘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저- 저도 정확하진 않은데 그냥 그래 보이네요. 뭔가 네네네. 그럴듯한 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이거 한번 찾아보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혹 찾으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잠깐 한번 찾아볼까? 뭐라고 찾으면 될까요? 뭐라고 찾으면, 노말 서브그룹, 아벨리안, 어, 여기 어떤 질문. 모든 노멀 서브그룹은 아벨리안인가? 라고 올라왔고, 당연히 그렇겠지만, generally false다. 라고 나왔고요. 그냥 요 화면을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공유하는 게 낫겠다. 어, 스크린 원? 스크린 원을 하면 되지. 모든, 화면 보이시죠? 제 웹브라우저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모든 노멀 서브그룹은 아벨리안인가? 라는 질문인데, 어, 네, generally false라고 되어 있고, 언제 true인지를 누가 말해주면 좋겠는데. 노멀, 음, 이렇게 써야겠다. When normal subgroup is abelian. 아벨리안이 노말이라는 거는 좀 너무 당연한 것 같고, 안 나오네요. 왜 안 나오지? 아벨리안 노말 서브그룹. 안 나오는데 제가 요거 찾으면은 슬랙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 강성윤 선생님 발표 개인적으로 되게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그, 네. 근데 사실 저도 좀 빼먹은 게 있어요. 어, G 쿼션트 H가 그룹이면은 요걸 만족한다는 건 했는데 역은 사실 제가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하려다가 그 영상에 보면은 최노지기 님이 약간 블록 맞추기 같은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영상 일부러 안 보고 그냥 저 혼자서 블럭 맞춰서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냥 맞겠거니 하고 일단은 스킵한 겁니다.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네. 없으면 없으신가요? 네, 없으면 없습니다. 저는. 네. 없으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오늘은? 네. 그러면 녹화를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